네, 지금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어떤 비전과 중점, 과제, 그리고 학교 급별로 또 중요한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교과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역량 함량인 것 같습니다. 개성교육과정은 특별히 그 미래사회의 역량, 미래 역량을 강조를 하고 계신데 왜 역량 함량이냐, 역량 함량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그 충남 듀오상 연구를 책임지고 계신 황교익 교수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역량 함양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논의한 거는 아시다시피 2015 교육과정 개정 때부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여러 나라에서 이제 같은 그 문제로 이제 고민을 했던 이제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이제 교과 교육과 관련해서 늘 문제로 제기하고 또 아쉬워하는 것이 이 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위 말하는 단편 지식의 암기 위주 교육이다 또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 교육이다, 무기력한 지식 교육이다 하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러한 비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무기력한 지식 교육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강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량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정말 중요한 과제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역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교과 교육과는 별도의 교육, 별개의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릇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누차 우리가 2015 때도 여러 맥락에서 우리가 강조를 해왔듯이 교과 교육을 통한 역량 함양, 아마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과에서 다루어야 될 지식 교육이 무기력한 지식 교육이 아닌 역량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 뭐 그런 맥락에서 역량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뭐 바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이제 수업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평가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흔히 비판하듯이 그 선택형 문항을 통해서 과연 이런 창의적 사고력과 같은 역량을 길러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뭐 그런 그 평가도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맥락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교과 교육 과정이 달라져야 될 부분은 뭐고, 교과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늘 그 교과 교육 과정 개발할 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아까 우리 황교익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역량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담아내는 방식이 혹시 바뀐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더 아마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00년대 초반에 OECD에서도 이제 세 개의 역량을 제시를 했고, 큰 틀로.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미래교육 2030 이런 책자를 통해서 뭐 이제 변혁적 역량이다 해서 이름을 좀 바꾸어 내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연속성이 오히려 더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구 사용을 넘어서서 창의적인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강조한다든가, 뭐 상호 관계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갈등 조정, 이런 측면을 강조를 했다든가, 뭐 자율성이라는 것하고 늘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문제를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 앞부분에 나왔던 역량이 좀 강화되고 좀 확장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OECD가 강조하는 역량이 사실은 우리 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역량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왠고하니 역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가 길지가 않은데 뭐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역량의 목록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고 오히려 이제 혼란만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이번에 명칭 같은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기 관리와 공동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어떤 관계 형성 측면에서 소통하는 것들이 좀 강조가 됐는데, 그것이 그동안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은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 협동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데 좀 그 측면이 덜 강조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 명칭을 일부 좀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다란 기조는 유사하게 지켜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역량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우리 황교익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교과와 역량의 어떤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할까요? 역량을 반영한 교과 교육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교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에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조금 이제 첫 출발이었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점에서 2021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그 역량과 교과가 어떤 식으로 연계될지에 대해서 우리 온정덕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역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 중심 교육이구나라고 오인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고가 관여되는 활동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듀이가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죠. Learning by doing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역량 교육에서는 doing by thinking이라고 하는 이제 사고가 관여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해왔었고, 이제 교과 역량이라는 용어도 사용해 왔었습니다. 저는 현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때 역량 교육이 들어와서 무엇이 많이 바뀌었나요? 라고 하니까 수업 지도안에 체크하는 난이 2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원 계획표나 차시 계획 안에 하나는 핵심 역량을 체크하는 난, 다른 하나는 이제 교과 역량을 체크하는 난.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수업 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글쎄요, 우리가 기존에 해왔었던 것들에 대한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것은 그냥 역량 스티커 붙이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역량을 길러줄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교과 교육에서 추구해야 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왜 그것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역량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역량의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가르쳐야 될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정말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이 그 단편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다 잊어버려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활용되어야 될 만한 그런 생성적인 성격을 지닌 내용은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량교육이라고 하면 수행 능력이 매우 강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이나 맥락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하고도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용 체계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알고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알고 이해하는 것,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과정 기능이라고 하는 많이 이제 있는데, 물론 우리가 2015 때에도 기능 칸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과정점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고의 과정이나 탐구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을 단순하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언어로 내지는 구조화를 해서 새로운 상황에 전이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지식과 과정, 기능만 가르치면 되는가? 사실 역량교육을 우리가 주로 인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정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 교육과정의 그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를 보게 되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와 의지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내용 체계표에 지식 이해, 과정 기능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해야 될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념적인 구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따로, 기능 따로, 가치 따로 이렇게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역량이 정말 본격적으로 교과 교육 과정과 그 결합되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용 체계표도 바뀌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제 우리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때부터인가요? 그 성취 기준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교과 교육과정을 지향을 해왔는데 그 2020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역량을 반영한 그 내용 체계표하고 그 안에서 성취 기준이 혹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성취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초창기에는 성취 기준이 약간 내용 기준처럼 이해되기도 했고요. 때로는 활동의 기준인 것처럼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취 기준은 말 그대로 성취의 기준인 거죠. 우리가 역량을 지향한다. 학생이 그 교과 학습의 결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지향한다라고 한다면 성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될 학습의 결과로서 진술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학습량 적정화를 이야기하면서 성취 기준의 수를 줄인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은 내용 체계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성취 기준은 그것을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취 기준이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 활동이 성취 기준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성취 기준이 지나치게 활동 중심이 되어서 선생님들의 그 자율적인 교사학습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단편적인 내용, 아니면 사소한 것들, 아니면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결정해도 되는 그러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담아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역량과 상당히 밀접하게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술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무의미한 활동 중심 학습을 또 넘어야 되고 또 지나치게 과도한 내용 중심적인 학습을 넘어서서 정말 학생들이 그 문제 해결 역량과 같은 그런 고등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게 아마 그 역량 교육이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보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2021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죠. 창의적이고 창의적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사람을 양성하는 것과 밀접히 또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021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제 2021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에 고시가 되고 또 교과 교육 과정과 또 교과서 개발 과정을 거쳐서 2024년도부터 학교 현장에서 실천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그 적용을 앞두고 현장 선생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바로 우리와 다르게 바로 그런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어떤 차별성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이 같고, 그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우리가 우리 교육의 어떤 그 방식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들이 자신의 꿈을 이뤄내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전 창의적인 인간이어야 될 것 같고, 생각의 힘을 갖춘 인간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그들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자양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육과정에서 바꿔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미 총론이 발표가 됐고, 총론의 그 주요 사항이, 그리고 지금 각 강론으로 들어와서 각 과목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미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좀 더 현장의 피드백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그 중요한 어떤 이 변화의 시기에 그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주시고, 저희가 정말로 그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 있고 자랑할 만한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어떤 분들은 포스트 휴면 시대의 도래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지금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정말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낯선 환경을 또 접하게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과 또 아까 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서적인 역량을 탄탄하게 갖춘 그런 학습자들을 기를 수 있도록 또 미래의 학교와 교실과 수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변화를 뒷받침하는 그 목표와 역할이 새로운 개정교육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수 실장님께서 그 2022 개정교육과정 방향으로 인해서 학교와 현장에 어떤 변화가 예측되고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새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는 좀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수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을 넘어서 삶 속에서 그 지식을 활용하고 삶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이제 선생님들께서 약간 혼란이 오실지 몰라서 이제 역량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통적인 우리 한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지식교육에 기반해서 오던 우리 교육을 2015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지식함양과 전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서 일정 부분 역량을 도입하는데 한꺼번에 다 도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2015 교육과정을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역량이 반영된 교육과정이다 정도로 해서 다소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하시고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고 하는 교육에서 실천적인 활동이 함께 가미되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결과도 도출해보고 이런 교육이 강조되어 오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2015 이후에 학교 수업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졌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2015에서 다소 조금 강조됐던 스킬의 수준을 넘어서 지식을 이해하고 그 과정과 기능을 함께 그 지식의 탐구 과정에 들어오고 가치 태도까지 함양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서의 역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들께서 2015에서의 역량과 다른 역량인가 하는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 활동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지식에 기반해서 배울 수 있고 활발하게 어떤 위기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2030년대 이후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접하게 될
그런 기후 위기의 문제, 또 디지털 정보 역량의 일상화되는 문제들을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교육부에서는 이후에 교과서 개발 또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 제공, 연수 등 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와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국가교육회의에서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국민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 주었고, 교육감협의회의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장 교사들이 치열한 고민을 한 내용을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월 21일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번까지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향후에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교육과정 개발을 하게 되고, 이번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주관해서 우리 이제 개정 추진위원회 그리고 강론 총론 개발진에서 교육과정 개발하시고,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심의를 거치고 아마도 올 11월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즈음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절차를 그렇게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개정추진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 교육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고, 2030 시대를 살아갈 학습자들을 위한 어떤 교육의 청사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그 방향을 지향해 왔지만, 사실은 그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한다는 그 측면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과교육과정이 특히 개발되고 또 교과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작동이 될 텐데, 우리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향후 이제 흔히 강론이라고 하는 교과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도 주시고 또 현장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좀 더 잘 만들어지고 학교 현장에서 좀 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2022 개정 교과교육과정과 시행과 적용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